감사드리고요. 여기 카이스트 졸업했는데 여기 와서 톡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Tropical Oriented Metroid랑 Triangulations of Proto Simplicids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순서는 처음에 먼저 Oriented Metroid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Tropical Oriented Metroid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으로 트로피컬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Tropical Oriented Metroid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서브젝트로는 이제 심플렉스 2개 곱한 녀석의 सब디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랑 이 프로덕트 오브 심플리시스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가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컨젝처라고 해서요. 그거에 대한 현재 결과랑 수호영이랑 같이 한 그 결과의 간단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의 다른 폴리톱의 सब디비전으로의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는 리얼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어떤 컴비네토리얼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탈한 성질들을 앱스트랙트 해가지고 액션마이즈 한 게 이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액션으로 코벡터 액션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이그젬플,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이그젬플이라고 했을 때, 코벡터라는 거는 각각의 하이퍼플레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으면 0 이렇게 다 어레인지를 해갖고, 각각의 리전에 보면 이게 첫 번째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는 플러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 번째 마이너스, 네 번째 플러스, 이런 식으로 사인 벡터를 어사인 한 걸, 이 사인 벡터들을 코벡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액션으로 이 코벡터들을 다 묶어야 정확하게 가장 펀더멘탈한 프로퍼티들을 액션마이즈 할 수 있는, 액션마타이즈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이 네 가지 액션이 이제 사용되는데요. 0은 항상 코벡터고, 그리고 네게티브 오브 코벡터는 또 코벡터고, 그 다음에 서라운딩 액션과 엘리미네이션 액션이 있는데, 서라운딩 액션은 디멘전이 작은 어떤 리전이 있을 때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제 코벡터들이, 디멘전이 더 큰 코벡터들이 어떤 녀석들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주는 액션이 그게 서라운딩 액션이고, 엘리미네이션 액션은 이제 어떤 두 리전을 잡았을 때 그 리전을 연결하는 라인 세그먼트를 보면 그 라인 세그먼트는 그 리전을 나누는 하이퍼플레인들과 만난다.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액션입니다. 디멘전은 넌제로 코디네이터 개수인가요? 디멘전은 이 경우는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의 경우는 디멘전이 코벡터에서 등장을 하진 않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서라운딩이 컨디션 얘기하실 때. 예. 세 번째였나? 서라운딩 액션이요? 잘 모르겠어요.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에서는 하이퍼플레인 하나가 항상 어떤 디멘전에 대해서든 리전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만 그 코벡터에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정의할 때는 디멘전이 코벡터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를 리얼라이즈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는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코벡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액션마타이즈 한 건데, 액션마타이즈 하고 나니까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는 사실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랑 1대1 대응이 됩니다.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라는 것은 피스와이즈 리니어 하이퍼플레인들의 어레인지먼트고요. 그래서 수도 하이퍼플레인 자체는 피스와이즈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인데 그 녀석들이 어떻게 어레인지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테크니컬한 토포로지컬 액션이 좀 필요한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존 오토팔 타일링은 이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어떤 컨비네토리얼 듀얼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어떤 타일링이 있을 때 그 타일링을 듀얼라이즈하면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그 트라이앵귤레이션 오브 심플리스가 아마 존 오토팔 타일링의 어떤 대응이 되는 녀석이고요. 예. 그리고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에는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는데 딜리션, 컨트랙션, 듀얼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의 딜리션은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고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컨트랙션도 이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고 또 내추럴한 듀얼이 있어서 듀얼을 취해도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하나의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로부터 다른 녀석을 만드는 컨스트럭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컴비네토리얼 디퍼런셜 매니폴드라는 분야에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많이 사용되고요. 또 옵티미제이션, 컨벡스 지오메트리. 컨벡스 지오메트리는 이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내에 컨벡스라는 개념을 또 이제 제너럴라이즈하는 어떤 액셔마타이즈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시오리를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라는 요즘 연구되는 어떤 다른 이제 알지브레이크 지오메트리의 분야에서 패러럴하게 디벨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는 piecewise linear shadow of an algebraic geometry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algebraic geometry의 piecewise linear한 어떤 에센스를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엄밀하게는 algebraic geometry over the tropical semi-ring. 그래서 tropical semi-ring은 더하기랑 곱하기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숫자의 더하기는 그러니까 트로피컬 더하기는 두 숫자 중에 큰 녀석을 뽑는 거고요. 맥시멈. 곱하기는 두 숫자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스트리뷰티브 로랑 여러 가지 이제 알지브레이크 법칙들이 마찬가지로 만족하게 되고 다만 더하기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서는 0이 아니고 네거티브 인피니트가 되고요. 곱하기의 아이덴티티는 1이 아니고 0이 됩니다. 트로피컬 폴리노미얼은 이 알지브레이크 더하기 곱하기 새로 정의된 이 녀석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그냥 쓰면 그 트로피컬 폴리노미얼이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AI 더하기 저 폴리노미얼은 결국 이 리니어 폴리노미얼들의 모든 i에 대해서 변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거의 가장 큰 맥시멈이 됩니다. 이 폴리노미얼이 vanish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트로피컬 버전에서는 이 맥시멈이 적어도 2번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폴리노미얼이 vanish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떤 어떤 포인트 x1 다다다 xn이 있을 때 어떤 i랑 j가 있어서 이 리니어 폴리노미얼이 i랑 j에 대해서 둘 다 이 맥시멈이 되면 그러면 그 x에서 이 폴리노미얼이 vanish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로피컬 버라이어티는 트로피컬 하이퍼 서피스는
그 폴리노미얼의 어떤 vanishing locus, 이 관점에서의 vanish라고 했을 때 그 vanishing locus를 트로피컬 하이퍼서피스라고 하고요. 그것들의 인터섹션을 이제 트로피컬 프리버라이티라고 하고, 결국 트로피컬 버라이티는 그 관점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디파인할 때 I1이나 I2는 다 고정되어 있는 숫자 아니에요? AI가 다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at least twice obtained 된다는 건 X와 예, X가 변하고요. 약간 예. I1, I는 X가 변했을 때, 어떤 X가 고정됐을 때 I랑 J에 대해서 AI 더하기 이 녀석이랑 AJ 더하기 이 녀석이 둘 다 맥시멈이면, 예, X가 결정되면 이 모든 I에 대해서 값들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 중에 맥시멈이 2번 이상 등장하면 그 X에서 이 폴리노미얼이 베니시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강 폴리톱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이 폴리노미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y제곱은 1은 여기서 멀티플리케이티브 아이덴티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주얼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베니시 한다는 거는 저 점들, 이 x는 1 더하기 2y 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2x랑 1 더하기 2y가 둘 다 맥시멈이기 때문에 거기서 베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베니시 한다는 것은 x랑 y가 같고 이게 g보다 크거나 아니면 y랑 g가 같고 x보다 크거나 g랑 x가 같고 y보다 크면 베니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떤 팬이 됩니다. 폴리헤드럴 팬이 되고요. 만약에 X, Y, G가 똑같으면 그거면 거기서도 베니시 합니다. 여기 등호를 빼먹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At least twice. 네. 그리고 tropicaliz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algebraic variety를 tropical variety로 바꿔주는 어떤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tropical variety가 좀 아까 봤지만 항상 폴리헤드럴 팬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고 일단 그리고 폴리헤드럴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비네토릭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를 왜 공부하는가? 조금만 방금 전에 본 걸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트로피컬 버라이어티는 폴리헤드럴 팬이기 때문에 훨씬 일반적인 알지브레이크 버라이어티보다 생각하기가 더 간단하고요. 하지만 트로피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트로피컬 버라이어티는 원래의 알지브레이크 버라이어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비네토리얼하게 그 정보를 다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we can do combinatorics. 모든 폴리헤드럴 팬은 전부 트로피컬 팬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팬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 오늘 톡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긴 한데 트로피컬 커브에 대해서는 요 뒤에 잠깐 이그젬플을 들 거죠. 약간. 예. 그래서 트로피컬 지오메트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인뉴머러티브 지오메트리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인뉴머러티브 지오메트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보통 이제 어떤 오브젝트들을 세고 싶을 때 그 오브젝트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코호몰로지 티오리나 어떤 좀 헤비 머시너리를 사용해 가지고 디멘전을 계산해 갖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개수를 세는 어떤 그런 방식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트로피컬 지오메트리가 사용되는 방법은 세려는 녀석들을 트로피컬라이즈 해버리면 어떤 컴비네토리얼 룰을 만족하는 어떤 컴비네토리얼 오브젝트들이 나오고요. 그 녀석들을 직접 세면 개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그젬플이 토릭 서피스에서의 크롬오프 비튼 타입 인베리언트들을 이제 미카킨이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개수를 세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아르딜라 한 블락이 최근에 이제 세브리 디그리, 토릭 서피스의 세브리 디그리가 어떤 토릭 서피스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의 폴리노미얼이 된다라는 것을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컴비네토리얼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로피컬 커브의 이그젬플이고요. 여기서 TP2라는 것은 트로피컬 프로젝티브 플레인이라고 불리는 TP-D-1이 이제 트로피컬 프로젝티브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피컬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잘라준 녀석인데요. 똑같이 프로젝티브 플레인이 정의되듯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인데 플레인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예, 결국은 그래서 트로피컬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냥 똑같은 숫자 모든 코디네이트에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TP2를 보려면 아까 전에 폴리헤드럴 팬이 있을 때 그거를 1111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으로 딱 잘라줘서 그 인터섹션을 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폴리헤드럴 팬이 이런 식으로 폴리헤드럴 컴플렉스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트로피컬 코닉이고 트로피컬 큐빅입니다. 트로피컬 커브는 컴비네토리얼하게 이 플레인에 인베드된 어떤 그래프인데 각 벌텍스에서 어떤 밸런싱 컨디션이라는 것을 만족하도록 정의된 그래프를 인베디드 그래프를 이제 트로피컬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그젬플을 보면은 모든 점에서 어떤 프리미티브 벡터들의 합이 다 0으로 캔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밸런싱 컨디션의 이그젬플이 됩니다. 그리고 밸런싱 컨디션으로부터 나오는 코롤로리로 이 디그리가 각 방향으로 나가는 레이의 개수랑 같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트로피컬 코닉이 이제 디그리 2짜리 트로피컬 폴리노미얼의 베니싱 로커스인데 보면은 저쪽 이 세 방향이 있고요. 세 방향으로 나가는 레이가 2개씩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그리 2짜리 커브고요. 각 방향으로 나가는 레이가 3개인데 이게 트로피컬 큐빅 디그리 3짜리 폴리노미얼의 베니싱 로커스의 이그젬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디그리 1짜리 그냥 간단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이고,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은 원 디멘셔널짜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Y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각 방향으로 레이가 하나씩 나가고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2디멘셔널에서 그러니까 TP3에 있는 2디멘셔널 하이퍼플레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결국은 심플렉스의 폴리헤드럴 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비네토리얼하게는 그냥 심플렉스의 컴비네토리얼 듀얼을 취하면 그것이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들의 어레인지먼트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어떤 액셔마타이제이션이고 그거를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라면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들을 어레인지먼트의 액셔마타이제이션은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이걸 공부하냐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관련 연구들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첫 번째 이제 트로피컬 리니어 스페이스, 트로피컬 그래스매니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트로피컬 그래스매니안은 트로피컬 리니어 스페이스들을 파라메트라이즈하는 트로피컬 버라이어티고요.
이런 트로피컬 리니어 스페이스들은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에 당연히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메트로이드 섭 디비전이랑 트로피컬 리니어 스페이스들이랑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컨비네토리얼 듀얼에 해당하게 됩니다. 메트로이드 섭 디비전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하이퍼 심플렉스들을 폴리토팔 섭 디비전을 하는데 각각의 폴리톱들이 메트로이드 폴리톱이 되도록 섭 디비전 하는 것을 메트로이드 섭 디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결과로는 아르딜라 빌리가 이제 심플렉스의 프로덕트의 섭 디비전과 플래그 매니폴드에서의 슈버트 칼큘러스를 연결시키는 결과를 냈는데 그 관점에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어떻게 슈버트 칼큘러스에 연결이 되는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메트로이드 섭 디비전은 인디펜던스에서 나오는 그런 심플렉스 같은 건데 메트로이드 폴리톱이라고 할까요? 메트로이드 폴리톱은 각각의 점이 제로원 벡터고요. 각각의 벌텍스가 제로원 벡터고 거기서 원이 등장하는 위치가 메트로이드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점들을 다 잡아서 그 컨벡스를 취한 것이 메트로이드 폴리톱이고요. 그래서 하이퍼 심플렉스는 유니폼 메트로이드의 메트로이드 폴리톱이 됩니다. 유니폼 메트로이드는 그 랭크가 정해져 있을 때 그 랭크의 모든 셋을 다 베이스로 가지는 메트로이드를 유니폼 메트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MSRI에서 이제 트로피컬 지오메트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10가지 문제를 이제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What is the best axiomatization of tropical oriented metroid? 그렇게 문제를 내고 몇 가지 이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될까?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잘 정의된다면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펀더멘털 프로퍼티들을 잘 컴비네토리얼하게 모델링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얼하게는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떤 모습이죠?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이요?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플렉스의 폴라 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렉스의 컨비네토리얼 듀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원에서는 삼각형의 듀얼을 취하면 Y 모양이 되겠죠. 2차원에서 그러니까 트로피컬 원디멘셔널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은 Y 모양이고 2디멘셔널은 이제 심플렉스의 듀얼을 취하면 되고요.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습 그게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는 제가 뒤에 아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차원의 1차원짜리 하이퍼플레인들의 어레인지먼트의 이그제플인데요. Y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그것들의 이퀴벌런트한 클래스들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아이디얼하게는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그러니까 심플렉스의 프로덕트의 सब디비전과 바이젝티브가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귤러 सब디비전의 경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실제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랑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를 정확하게 제너럴라이즈 한다면 그것은 레귤러 सब디비전이 아니라 모든 सब디비전과 바이젝티브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랑 코레스폰던스가 있을 거라는 것은 마치 이제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랑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것처럼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잘 정의된다면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랑 바이젝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은 피스와이즈 리니어 호메오몰픽 투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예를 들어 1차원짜리는 y를 피스와이즈하게 이렇게 꺾어서 각각의 피스는 리니어하지만 꺾여진 모양을 이제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고, 하지만 어레인지먼트라는 거는 아까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 마찬가지로 좀 테크니컬한 어떤 토폴로지컬 액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아직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바이젝티브는 컨젝처럴리하게만 그냥 아이디얼리스틱하게만 그냥 이렇게 있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한 액션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라는 것은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들을 공간상에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아까 전에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 코벡터를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코벡터라는 걸 정의해서 각각의 리전에 코벡터를 대응시키려고 하는데요. 하이퍼플레인의 경우는 무조건 두 개로 나눠지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이퍼플레인 상에 있으면 0 이렇게 코벡터를 정의했었는데 트로피컬의 경우에는 D 디멘전에서는 그러니까 D 빼기 1 디멘전에서는 D개의 리전으로 공간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각각의 리전을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인덱스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과 2 사이에 있는 하이퍼플레인 상에 들어있으면 거기는 1, 2, 그리고 1, 2, 저 가운데 꼭지점에 있으면 1, 2, 3 이렇게 D 셋의 सब셋으로 각각의 코벡터 코디네이트가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1번 리전에 있고 두 번째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1번 리전, 세 번째 1번. 그래서 1,1,1 이것이 이제 이 리전의 코벡터가 되고요. 이 경우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1, 두 번째 1이지만 세 번째에 대해서는 1, 3에 있기 때문에 1,1,13 이것이 코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 코벡터들의 펀더멘탈 프로퍼티를 뽑아서 액션마타이즈 하면은 아까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의 액션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르딜라랑 데블린이 액션으로 뽑은 네 가지 액션입니다. 먼저 바운더리 액션은 III is a covector for OI.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보면 111, 222, 333 이런 리전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죠. 각 방향으로 무한히 나가면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는 무조건 111, 222, 333의 코벡터가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운더리 액션이라고 합니다. 서라운딩 액션과 엘리미네이션 액션은 아까 전에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에서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액션마타이즈 한 것인데요. 서라운딩 액션은 각각의 어떤 로어 디멘셔널 코벡터가 있을 때 이 녀석을 둘러싸고 있는 코벡터들이 어떤 녀석이 등장하는가를 정확하게 캐릭터라이즈 하는 액션이 이제 서라운딩 액션입니다.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액션은 여기서 두 리전을 잡았을 때 그 두 리전을 연결하는 트로피컬 라인 세그먼트를 잡으면 그 트로피컬 라인 세그먼트는 무조건 그 리전을 나누는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과 인터섹트 하게 된다라는 액션이고요. 컴패러빌리티 액션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이 하이퍼플레인 두 개가 있으면 같은 방향의 레이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임플라이하는 액션이거든요. 이 두 방향의 레이는 서로 만날 수가 없죠. 한 점에서 만날 수 없다. 아예 포함을 해버릴 수는 있는데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면 그런 경우는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즉 그거의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여러 가지 어레인지먼트에서 이제 얘네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상하게 꼬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액시오마타이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오렘은 달리 액시오마타이즈 하면 다른 티오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저것만이 지금 제일 억셉트되어 있는 액션인데 사실 액션이 현재 호백터 액션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OU의 액션 하나 만들면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액션 시스템을 찾는 게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예. 몇 가지 캔디데이트들은 있지만 이제 증명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오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액션은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 뽑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당연하지만 이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있으면 거기서 등장하는 모든 코벡터는 이 액션을 만족한다라는 걸 이제 아르딜라 데블린이 액셔마타이즈 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프로퍼티들이 만족되게 되는데요. 델리션과 컨트랙션이 정의가 잘 돼서 이런 식으로 정의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를 이제 델리션 하면 다른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나오고 컨트랙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리션은 정확하게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때 i번째 코디네이트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코벡터들이 쫙 있으면 코벡터는 코디네이트 개수가 하이퍼플레인의 개수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코디네이트를 다 무시하고 모아버리면 이제 그게 정확하게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 하이퍼플레인 하나 뺀 녀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다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된다는 게 이제 딜리션 프로퍼티고요. 컨트랙션 프로퍼티는 코벡터들 중에 i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는 녀석들만 다 모으면 그게 이제 다시 또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지오메트릭하게는 트로피컬 어레인지먼트가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때 여기서 이 세 번째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모든 리전들은 세 번째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3이라는 숫자를 포함하게 될 테니까 만약에 3에 대해서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 그 리전들은 다 제외를 하게 되고 정확하게 이 밑에 있는 녀석들만 3을 포함하지 않는 코벡터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그것들만 다 모으면 바로 한 차원 낮은 녀석에서의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코벡터 셋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서 굉장히 단순한데 뭐 고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심플렉스의 컴비네토리얼 듀얼은 한 페셋에서 보면 y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한 차원 낮은 거에서의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이 되죠. 그런 식으로 각 페셋에서 등장하는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코벡터 셋을 보는 게 이제 컨트랙션이 됩니다. 딜리션과 컨트랙션이 둘 다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를 준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액션이 이제 맞다라는 어떤 증거고요. 그리고 듀얼리티는 컨젝처럴하게 이제 듀얼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코벡터 1, 2, 1, 3, 3이 있을 때 이걸 트랜스포즈 하면 한다는 게 뭐냐면 1이 첫 번째, 두 번째 코디네이트에 등장하니까 여기 1, 2를 쓰고요. 첫 번째 코디네이트에. 2는 첫 번째 코디네이트만 등장하니까 여기는 1을 쓰고 3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등장하니까 여기는 2, 3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코벡터 각각의 코벡터에 대해서 그 트랜스포즈들을
주는데 그 트랜스포즈를 다 모으면 그게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컨젝처고요. 실제로 증명은 뭐 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 어떤 제너릭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의 듀얼은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증명한 거로부터 따라 나오는 한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제너릭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저 지오메트릭하게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는 아니고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돼야 되겠지만 뭔지 모르니까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수도 하이퍼플레인들이 트랜스퍼스하게 이렇게 인터섹트하는 어떤 그런 가장 그러니까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 가장 오픈 덴스한 부분을 차지하는 녀석에 해당하는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들은 듀얼이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된다. 예, 거의 뭐. 예. 근데 저렇게 트랜스포즈가 예. 굉장히 보면은 좀 인위적인 것 같은데 지오메트릭한 예. 지오메트릭한 의미는 정확하게 이제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은데요. 프로덕트 오브 심플리스에서의 생각을 하면은 약간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예. 프로젝션을 다른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방향으로 하면 이런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나오고 캐노니컬하게 다른 방향으로 하면 N과 D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면서 그 듀얼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코벡터가 이 방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토픽은 सब디비전. सब디비전이라는 것은 폴리톱을 서폴리톱들로 셀 디컴포즈 하는데 각각의 셀이 이제 인터섹트하는 부분이 커먼 페이스가 된다. 그게 이제 폴리토펄 सब디비전이고, 그 폴리토펄 सब디비전이 레귤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폴리톱에서 각각의 하이트 펑션들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각 꼭지점에서 이렇게 높이를 정리해서 위에서 컨벡서를 취하면 내처럴하게 어떤 सब디비전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녀석을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 सब디비전, 이런 식으로 सब디비전이 컨스트럭트 되면 이것을 레귤러 सब디비전이라고 합니다. 데블링과 스트롬펠스가 증명을 한 것은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랑 이 레귤러 सब디비전 오브 프로덕트 오브 심플리스 사이에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가 있다면 모든 सब디비전과 바이젝티브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레귤러 सब디비전은 어떤 폴리톱이 있으면 각각의 꼭지점에 저런 식으로 높이를 줍니다. 그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으로. 예, 하이 펑션 하나씩 주고 거기서 아래에서 컨벡서를 딱 취해버려요. 그러면 컨벡서를 취하면 저런 식으로 삼각형 두 개로 지금은 이렇게 꼭지점 셋이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그대로 프로젝트 시키면 다시 밑에 सब디비전을 주게 됩니다. 높이가 있을 때 하이 펑션 위에 있는 이 점들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컨벡서를 취하면은 예. 입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래에서부터 컨벡서를 그냥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심플렉스에 대해서 하이 펑션 잡을 때 심플렉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에서 컨벡서를 취했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삼각형 이게 가장 간단한. 베이스별로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컨벡서를 취하고 나서 아래에서 보면 보이는 면만
딱 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컨벡스를 취하고 아래에서 예. 보는 것만 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폴리토팔 서브디비전이면서 심플리셜이 아닌 예를 하나 폴리토팔 서브디비전이면서 심플리셜 서브디비전이 아닌. 그럼 저게 어떻게 보냐면 저 레귤러가 아니냐? 아니면 폴리토팔 서브디비전이 예. 지금 저하고 서브디비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예, 예. 근데 심플리셜 서브디비전이 아닌 것도 포함할 거. 예, 예. 그냥 심플리셜이 아니면서 어떤 것들이 셀 디컴포지션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같은 같은 거예요? 아니죠. 심플리셜 서브디비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셀이 그냥 폴리톱이고요. 그 폴리톱이 심플렉스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얘를 육각형을 그냥 반으로 나누고. 트라이앵귤레이션의 경우 지금 원래 폴리톱에서 출발한 건가요? 예, 하나의 폴리톱이 있을 출발한 게 예, 아니고? 심플렉스에서 출발해요. 오케이. 예. 그냥 심플렉스 출발한 게. 예. 각각의 셀이 심플렉스인 경우는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코프스키 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폴리톱이 있으면 그 두 폴리톱이 이제 공간상에 인베드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점을 그대로 더한 코디네이트들을 다 모으면 이제 그 민코프스키 썸이 됩니다. 믹스 서브디비전이라는 건 폴리톱들을 이렇게 민코프스키 썸 했을 때 그게 셀 디컴포지션인데 그 셀들이 각각 이 민코프스키 썸엔드들의 페이스들의 민코프스키 썸으로 표현될 때 그걸 이제 믹스 서브디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케일리 트윅은 이제 프로덕트 오브 심플렉스 두 개 곱한 녀석의 서브디비전과 심플렉스를 n배 다이얼레이트 시킨 녀석의 믹스 서브디비전 사이에 바이젝티브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거 이제 프로덕트 오브 심플리스가 되겠죠. 이게 델타 1 곱하기 델타 2인데 이런 트라이앵귤레이션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트라이앵귤레이션 이 녀석을 저렇게 세 조각으로 쪼갰을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으로 싹 잘라서 인터섹션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양은 바로 심플렉스를 두 배로 다이얼레이트 시킨 녀석, 그러니까 델타 2 더하기 델타 2의 믹스 서브디비전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녀석의 믹스 서브디비전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이 하이퍼플레인 인터섹트 시켜서 나오면 이게 믹스 서브디비전이 되는데 이 코레스폰던스가 1-to-1이라는 게 이제 케일리 트윅이라고 합니다. 이걸 연구하는데 저 방식으로 좀 낮은 차원에서 같은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 어떤 트윅이 되겠죠. 엔드 꼭 해줘야 돼요. 그냥 컴비나토리오라 심플렉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엔드를 꼭 해줘야 돼요? 지금 뭐 공수로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여기서 이제 각각의 숫자를 써놓은 게 이제 이게 1, 2, 3,1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셀이 저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들의 민코프스키 썸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첫 번째 심플렉스의 1, 2, 3에 해당하는 녀석 더하기 두 번째 심플렉스의 1에 해당하는 페이스를 더한 녀석이 이 셀이 될 테고요. 이 경우는 2, 3 더하기 1, 2 하면은 아니. 지금 민코프스키 썸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 이게 이그젬플인데 이제 믹스 서브디비전이 주어졌을 때 좀 아까 있었던 데블린 스트롬페스의 결과랑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케일리 트윅을 사용하면 n배 다이얼레이트 시킨 심플렉스의 믹스 서브디비전과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사이에 1-to-1 코레스폰던스가 있게 되죠. 이거 이제 믹스 서브디비전이 있으면 이 녀석을 컴비네토리얼 듀얼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각각의 삼각형이 이렇게 Y로 변하고 각각의 롬부스는 이런 식으로 X로 변하게 되죠. 컴비네토리얼 듀얼을 취하고 믹스 서브디비전을 아예 잊어버리면
이런 식의 어떤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쫙 피면 이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됩니다. 이 코레스폰던스가 믹스 सब디비전과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 사이의 코레스폰던스가 됩니다. 하지만 예, 제가 한번 제가 살짝 반복을 어디가 어떻게 펴지는지 여기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핍니다. 예. 갖다 놓고 비교해야지.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근데 하지만 이런 식의 सब디비전을 취하게 되면 믹스 सब디비전을 취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쫙 필 수가 없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녀석은 이 두 거리보다 짧은데, 만약에 이 어레인지먼트 자체가 쫙 필 수 있는 녀석이었다면 이 두 거리는 저기 두 점 사이의 거리보다 짧게 됩니다. 그리고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녀석보다 짧고, 그것은 이 두 점 사이 거리보다 짧고, 이건 이거보다 짧고, 이건 다시 이거보다 짧아서 그 모순이 나오게 되죠. 이건 쫙 필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될 수 없는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의 예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믹스 सब디비전이 이렇게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에 대응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이그젬플은 약간 독특한 게, 이런 심플렉스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을 때, 이 점 6개가 결정되어 있을 때 나머지를 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다 non-realizable 하다. 그래서 이게 아르딜라 빌리가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어떤 컨젝처의 발레가 되는 이그젬플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 컨젝처고 바이젝션이 있다. 이 subdivision of product of simplicity와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 사이의 바이젝션이 있다. 아르딜라와 데블린이 보인 것이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를 아까 그렇게 정의한 것처럼 코벡터로 정의를 하면 거기에서 미니멀 코벡터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다 모으면 그게 정확하게 이 심플렉스 프로덕트의 सब디비전을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코드를 한다라는 거 이제 아르딜라와 데블린이 증명을 했고요. 반대 방향이 문제인데, 저희가 보인 것은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의 경우는 거의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레이션의 모든 셀들이 이 대응되는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의 미니멀 코벡터들을 그대로 인코딩한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의 경우는 코레스폰던스가 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코레스폰던스 이그젬플인데요. 이게 이제 믹스 सब디비전일 때 각각의 셀이 이제 1, 2, 3 더하기 1, 이게 각각의 심플렉스의 페이스의 민코프스키 썸으로 각각 여기서의 셀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대로 바꾸면 이게 이제 코벡터들이 되고, 이 코벡터들을 다 모으면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가 됩니다. 간단하게 프루프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액션 4가지 중에 3가지는 이미 아르딜라와 데블린도 증명을 해놨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가장 문제는 엘리미네이션 액션입니다. 근데 엘리미네이션 액션이 아까 얘기하는 것은 두 리전을 잡았을 때 라인 세그먼트를 연결하면 모든 트로피컬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와 인터섹트 한다. 그 리전을 나누는 하이퍼플레인들과 인터섹트 한다는 건데, 문제는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라인 세그먼트가 뭔지는 더더욱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이제 방금 전에 봤지만 그 어떤 컴비네토리얼 듀얼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다이얼레이 시킨 심플렉스의 믹스 सब디비전이 되기 때문에, 좀 아까 봤듯이 이그젬플에서 이 속에서 이제 좋은 패스를 잡는 방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좋은 패스 찾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다이렉트리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거의 듀얼에서 좋은 패스를 잡게 됩니다.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 자체는 듀얼이 지금 컨젝처럴하게밖에 없지만, 이
믹스 सब디비전은 케일리 트릭으로 봤을 때 심플렉스 두 개의 곱을 이렇게 프로젝트 시킨 건데 이 곱을 그냥 순서를 바꿔서 프로젝트 시키면 그대로 듀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패스를 잡으면 원래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리드에서 엘리미네이션을 인플라이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아닌 다른 सब디비전에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좋은 패스를 잡는 방법이 각각의 셀에서 셀로 가는 어떤 셀 워크를 되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포스니코프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신 Generalized Permutation 랭귀지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방식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सब디비전의 경우에는 셀들이 너무 커서 이 셀에서 저 셀로 가는 셀 워크를 분석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약간 한 단계에서 그 부분에서 걸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를 더 제너럴라이즈 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루트 폴리톱과 제너럴라이즈 퍼미터 히드론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루트 폴리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 G가 있을 때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의 벌텍스들을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왼쪽에 각각의 사이드에 있는 녀석들은 서로 연결 안 돼 있고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서만 연결이 돼 있게 그래프를 쓰면 루트 폴리톱은 오리진과 이 EI 빼기 EJ라는 벡터들의 컨벡스 헐이 루트 폴리톱이 됩니다. 이름의 오리진은 뭐 각각의 벌텍스가 저 타입 A에서의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제너럴라이즈 퍼미터 히드론은 그래프가 있으면 왼쪽 점에 해당하는 왼쪽 점 하나를 잡으면 거기에 연결되는 오른쪽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오른쪽 점들에 해당하는 그 심플렉스를 전부 다 민코프스키 썸 해버린 것이 이제 제너럴라이즈 퍼미터 히드론이 됩니다. 근데 좀 아까 봤던 것 프로덕트 오브 심플리스와 다이얼레이티드 심플렉스 사이의 관계처럼 케일리 트릭에 의해서 이 루트 폴리톱 RG는 그대로 제너럴라이즈 퍼미터 히드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complete bipartite 그래프 왼쪽에 N개의 점, 오른쪽에 D개의 점이 있을 때 그냥 바로 지금까지 봤던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증명은 제너럴라이즈 퍼미터 히드론의 어떤 성질들을 계속 이용해서 증명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G톰이라는 걸 정의하게 됩니다. G톰은 이제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 G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코벡터들의 집합인데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랑 거의 똑같은 네 가지 액션, 바운더리, 서라운딩, 엘리미네이션, 컴패러빌리티 액션과 그리고 각각의 코벡터가 이 그래프 G의 सब그래프가 된다라는 성질을 넣은 것인데 각 코벡터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코벡터가 A1 다다다 AN이라고 했을 때 왼쪽 첫 번째 점에 A1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고 두 번째 점엔 A2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AN은 AN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면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 그래프가 그래프 오브 코벡터라고 하고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는 두 가지 색깔로 벌텍스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왼쪽 이게 그냥 캐노니컬하게 생각을 하면 점을 벌텍셋을 둘로 나눠서 하나 왼쪽에 다 쓰고 하나 오른쪽에 다 놨을 때 왼쪽에 있는 점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점들끼리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두 사이에서만 연결이 돼 있게 이렇게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젝처는 이 루트 폴리톱의 सब디비전과 이 G텀 사이에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컨젝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신나는 점은 정의도 이제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풀린 문제보다 앞으로 풀고 싶은 오픈 프로블럼이 훨씬 많다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여기 써놓은 오픈 프로블럼 이전에
컨젝처를 다른 सब디비전에 증명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액션 시스템을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리엔티드 메토드 티오리가 파워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이퀴벌런트하게 있기 때문에 파워풀한 것인데, 이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드 티오리를 발전시키려면 좀 다른 액션셋을 많이 찾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액션을 찾자. 그리고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는 쌓인 정보를 다 지워버리면 그냥 메트로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트로피컬 경우에는 트로피컬 메트로이드라는 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그냥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액션셋을 많이 찾으면 좀 더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루트 폴리톱의 सब디비전. 루트 폴리톱의 सब디비전은 저희가 G톰이랑 바이젝티브 하지 않을까라고 그 컨젝처를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포스니코프와 이제 토마스 램이 연구한 알코브드 폴리톱이라는 오브젝트랑 그리고 폴리퍼지트로이드 매칭 앙상블이라는 개념들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리스트릭션이 있는 루트 폴리톱의 트라이앵귤레이션들은 알코브 폴리톱의 컨비네토리얼 타입과 바이젝티브하다,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될지 보는 것이 오픈 프로블럼이고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의 플립 커넥티드니스는 또 이제 레귤러한 경우에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귤러한 트라이앵귤레이션들은 플립을 통해서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프로덕트 오브 심플렉스의 경우에. 근데 전체 경우에는 오픈 프로블럼인데, 이것을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드 개념이 잘 정의되면, 잘 발전되면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버트 칼큘러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라이앵글 심플렉스의 프로덕트의 트라이앵귤레이션 어떤 조건을 사용해서 아르딜라와 빌리가 슈버트 코에피션트가 언제 0이 되는지에 대해서 컨비네토리얼한 그 방법을 찾았는데, 좀 더 다른 이제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를 이용해서 더 많은 다른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컨벡스 지오메트리, 이제 라스 버그너스가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 내에서 컨벡스 지오메트리를 정의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걸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트로이드에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옵티미제이션 같은 곳에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컬 레프레젠테이션 컨젝처라는 건 모든 트로피컬 오리엔티드 메토드가 트로피컬 수도 하이퍼플레인 어레인지먼트로 표현이 된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테크니컬한 어떤 토폴로지컬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톡이었고요.